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 제3강 한류란 무엇인가? 제리 벤틀리의 역사학에서 본 한류 시간입니다. 벤틀리의 역사학에서 본 한류는 1부, 2부로 나뉘어 방송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조어 한류의 등장. 요즘 세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한류 하지요. 이 한류라는 단어를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 신문? 방송? 아닙니다. 한류라는 단어는 중국의 매체 북경청년보가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1999년 11월 19일자 북경청년보는 동풍도 동점할 때가 있다라는 기사를 씁니다. 동풍도 동점할 때가 있다. 한국이 속한 동양, 그 동양에 사는 같은 동양인으로서 한국의 한류에 대해 갖는 중국인들의 자부심을 드러낸 기사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바람도 아닌데 북경청년보는 왜 이런 기사 제목을 뽑았을까요? 여러분, 서세의 동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서세, 즉 서양세가 동양을 침탈했던 역사적 사실을 이르는 말이죠. 중국 청나라는 19세기 영국과 1차, 2차 아편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두 차례의 큰 전쟁에서 중국은 엄청난 패배를 맛보게 되고 그 결과로 자신의 영토인 홍콩을 조차지로 99년 동안 영국에 넘겨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서세동점이라는 굴욕적인 역사에 직접 당사국이었던 거죠. 해서 중국인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서풍에 대한 일종의 열등의식이 깊게 자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1990년대 중국은 지금의 중국과는 전혀 다른 매우 후진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류가 떠오른 것이죠. 응어리진 마음을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류가 서풍 보란 듯이 나타나서 중국인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해줄 대체제로 등장한 것이죠. 한류를 통해 중국인들은 대리만족, 카타르시스, 자아 실현을 한 것이죠. 한류라는 단어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신조어 한류의 탄생은 컴플렉스 시스템, 즉 복잡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종의 창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mergent behavior, 갑작스런 현상, 움직임. 자, 그렇다면 무엇이 같은 emergent behavior, 즉 창발 현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임계점, 즉 critical point가 돼서 한류라는 신조어가 터져 나오게 된 것일까요? 바로 클론의 북경 공연입니다. 이 공연은 제가 KBS 미디어 국제사업부장 시절 기획했던 첫 번째 해외 공연이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 실무를 지휘했던 이효영 씨는 대중음악 평론가로도 활동했던 다재다능한 인재였습니다. 제가 아끼던 직장 후배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시간이 흘러 지금은 영행 컨텐츠라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대표로 열심히 한류세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1999년 11월 11일, 12일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북경공인체육관에서 열렸던 클론의 북경 공연은 중국의 젊은이들, 특히 소황제라고 불리던 급작스럽게 부를 축적하게 된 계층의 자녀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클론의 대표곡인 꿍따리 샤바라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파격적인 그들의 모습에 중국 젊은이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이 공연의 사회는 그 당시 중국에서 에어로빅 강사로 활동하던 한국인 조수진 씨가 맡았습니다.
이분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응원단장으로 한국에 오기도 했고, 그때 중국의 아침을 깨우는 여자라는 자서전을 써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으실 겁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응원단장이 왜 한국인이었을까? 중국인 중에도 응원단장할 만한 사람들이 무척 많았을 텐데, 바로 이것이 한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경 청년보가 동풍도 동점할 때가 있다라는 기사를 실은 것이 1999년 1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다시 말해 클론의 북경 공연이 끝나고 난 뒤 한류라는 신조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클론의 공연이 당시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류를 한국 대중문화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다. 주변부 문화가 중심부 문화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용오름 같은 현상이다. 현대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현상이다. 이기적 본성에서 출발한 산업 경제적 문화 확산 현상이다. 등등으로 한류를 해석합니다. 모두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한류가 특별하고 미스터리한 현상일까요? 문화는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흘러갑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힘 있는 나라에서 힘이 약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에서 잘 살지 못하는 나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한류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입니다.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힘이 약한 나라에서 힘이 있는 나라로,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터리한 아주 특별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리 벤틀리의 역사학에서 본 한류란 무엇일까요? 미국의 역사학자 제리 벤틀리는 역사 서술의 동력을 세 가지로 봅니다. 집단 이주, 매스 마이그레이션, 세력 확장, 엠파이어 빌딩, 원거리 교역, 롱 디스턴스 트레이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류사는 롱 디스턴스 트레이드, 원거리 교역을 동력으로 하죠. 왜냐하면 한류사는 드라마 수출에서 시작된 원거리 문화 교역의 역사입니다. 먼저 집단 이주, 매스 마이그레이션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영국 청교도의 북아메리카 이주사를 들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순결, 퓨리티와 복음 중심주의를 추구합니다. 교회의 전통주의를 반대한 것이죠. 이것이 발단이 돼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수호자, 국왕으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역사의 기원이 됩니다. 미국인들은 순결과 복음 중심주의를 추구하는 이들을 필그림 파더스,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미국 역사의 원조, 미국 정신의 근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청교도란 말이 자신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지나치게 극단적인 교리적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비아냥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우리 고려인들의 이주사도 매스 마이그레이션에 해당됩니다.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 아직도 다 풀지 못한 아픈 역사 가운데 하나죠. 고려인들의 이주의 역사는 조선 후기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함경도 농민 13가구가 연해주로 이주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려인 이주사는 구소련 시절 스탈린에 의해 자행된 연해주 한인 17만 명에서 20여만 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역사적 만행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가축을 실어 나르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추운 겨울 40일 동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동하는 도중 2만여 명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고려인들의 이주 경로는 193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라지돌 노예역에서 출발을 해서
하바롭스키를 거쳐서 지타, 이르쿠츠크, 크라스트, 노야르스크를 지나 1937년 10월 우슈토베역에서 하차 인근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후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 밖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며 떠들던 고려인들이 다시 연해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1993년 4월 1일 구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연방최고회의가 고려인의 명예회복법을 통과시키면서부터입니다. 다음은 세력 확장, 엠파이어 빌딩 사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찌 보면 세력 확장, 크고 작은 제국 건설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국 건설의 시초는 아마도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를 굴복시키고 동방 원정에 나서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동으로는 인도 북부 펀잡 지역, 남서로는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리비아 지역을 비롯해서 지중해 연안의 방대한 영토를 세력권 안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역사적 사실보다도 그가 동방 원정을 통해 헤브라이즘과 더불어 서구 문화 정신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 양식을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거대한 제국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그 시대가 창조한 헬레니즘 문화는 2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서구 문화 정신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굳건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 정신의 영원성, 한류이즘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또 다른 세력 확장, 엠파이어 빌딩 사례입니다. 알렉산더가 서구에서 동방으로의 세력 확장이었다면 몽골의 칭기스칸은 그와 정반대로 동양에서 서구로의 세력 확장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기스칸의 서정 루트를 보면 그가 얼마나 광대한 영토를 획득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잭 웨더포드는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라는 그의 저서에서 몽골군은 2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로마군이 400년 동안 정복한 것보다 더 많은 땅과 사람을 정복했다고 기술합니다. 세력 확장, 엠파이어 빌딩은 이처럼 역사 창조의 중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은 원거리 교역, 롱 디스턴스 트레이드 사례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는 항해를 시작해 맨 처음 바하마 군도를 발견하고 두 번째 쿠바를 발견하고 세 번째 아이티 섬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그곳이 신대륙인 줄 모르고 인도의 서쪽 지역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무튼 콜럼버스의 항해는 새로운 무역로 개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보다 500년 가까이 앞선 AD 1000년경 또 다른 유럽인들의 무리가 그린란드에서 출발을 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다녀갑니다. 바이킹이라 불리는 북유럽의 노르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 번째 대륙 탐험에서 붉은 천과 모피 등 아메리카 토착민들과 물물 교환을 합니다. 바로 원거리 교역의 현장이죠. 우리 역사 속에서의 원거리 교역, 롱 디스턴트 트레이드 사례입니다. 신라는 해상무역이 매우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처용이 제시되곤 합니다. 처용은 우리 민족의 얼굴과 많이 다르다. 까만 얼굴, 푹 들어간 큰 눈, 높은 코는 신라 사람이라기보다 서역인과 닮았다. 동해 바다에서 왔다는 처용 설화에 대한 해석과 처용 탈에 나타난 처용의 모습을 보고 학자들은 이렇게 처용이 서역인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처용설화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라 49대 헌강왕이 울산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낀다. 일관이 동해 용의 변고라고 아뢰니 절을 짓도록 명령한다. 그러자 안개가 걷히고 동해 용이 7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 춤을 추고 연주를 한다. 그중 한 아들이 왕을 따라 서라벌로 와서 왕정을 보좌한다. 왕이 미녀를 아내로 삼게 하고 급간 몇 벼슬을 주고
머물게 한다. 그런데 역신이 처용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 장면을 목격한 처용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난다. 그러자 역신은 처용 앞에 무릎을 꿇고 이후로 처용의 모습을 그린 문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이에 사람들이 처용의 모습을 그려 문에 붙여 재앙을 물리치고 경사를 끌어들이고자 한다. 처용이 서역인이라는 또 다른 논거도 있습니다. 신라 38대 원성왕의 무덤인 괴릉에는 무덤을 지키는 신하들의 모습이 조각된 석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곱슬머리와 수염, 큰 코와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서역인의 모습을 한 상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진적컨대 신라는 서역인들이 원거리 교역을 하며 자주 왕래해 살기도 했던 그런 나라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죠. 신라가 해상무역, 즉 원거리 교역이 활발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들도 있습니다. 천마총이나 황남대총 등에서 발굴된 유리잔, 그리고 신라 유적 계림 14호분에서 발굴된 황금 보검 등이 그것으로 서역의 제작 방법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나라의 고문서 기록들을 보면 신라는 금이 넘쳐나는 황금의 나라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매력적인 나라다 등으로 신라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라가 원거리 교역이 활발했던 나라였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신라는 해상무역, 즉 원거리 교역을 통해 자신의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Long Distance Trade, 그렇다면 원거리 교역에 의해 탄생한 한류사, 그 탄생의 막전 막후 어떤 웃지 못할 사건들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벤투의 역사학에서 본 한류 두 번째 시간으로 Long Distance Trade, 한류 마케팅 전사, 그리고 재미있는 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운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